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웃어요 달러, 서학개미 슬퍼지기 전에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달러가 웃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발표 들으시면서 이해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줄 총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주식 저가 매수하기 전에 달러화와 미국 장기 금리를 눈여겨봅시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스마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이제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그리고 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오히려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뭘 사야 될까 걱정되는데 이러면서 달러화를 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달러화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도 이렇게 달러화가 오르고 안 좋을 때도 오른다 해서 이렇게 웃는 표현,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는 이 달러 스마일이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주식이 내리는 거야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이런 국면에서는 달러화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보면은 미중 전쟁이나 미중 무역 전쟁을 할 때에도 달러화 가치는 올라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은 관찰이 안 되고 오히려 달러화가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렇게 있던 게 꺾였다가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익률이 안 나오죠. 보면은 다들 계좌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거를 원화로 표시했을 경우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율에 있는데 이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만큼 이제 우리가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원화로 이게 표시한 통화 수익률은 원화 자산으로 표시한 수익률은 그 환율 수익률하고 그리고 자산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나온 수익률 두 가지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 거고 최근에 커브도 한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2년 금리보다 10년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년 입찰이 또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미국 장기 금리가 더 오르고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예전 같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경기가 좋을 경우에 장기 금리가 보통 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달러화도 약해지는 거랑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 이 두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선 천천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큰 그림이 그럼 뭐냐 하면은 이게 옆에 보시는 차트는 미국 국방비하고 이 빨간색이 국방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차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 그래서 빌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 이자가 국방비보다 더 나간다. 국방비도 워낙 미국은 높은데 거기보다 이자 비용이 더 높다. 그럼 빚내서 빚을 또 갚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나중에는. 그런 큰 그림을 걱정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옛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건 니얼 퍼거슨이라고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제국이 취약해지는 것, 제국이 망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제국이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상황에 딱 맞죠. 지금은 보면은 미국 예외주의라고 우리가 미국만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에 다 투자하고 그 좋았던 시절이 지금은 반대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와 겹쳐서 미국만 잘 안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내린 그것도 겹쳐갖고 그리고선 또 감세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이자로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빌려갖고서는 조달하는 그런 지출을 충당하는 게 워낙 많은 나라인데 여기서 증세는 못 갈 망정 감세까지 한다니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겹쳐갖고 지금에는 시장에는 달러를 약하게 하고 미국 장기금리가 치솟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20년 입찰이
금리가 5.047%로 돼 있는데 이게 전에 입찰에는 4.8%였어요. 그래서 20bp가 급등한 거죠. 보통 연준이 한 번 금리를 움직이면 25bp 정도 움직이는데 장기 금리는 연준이 인하기에 있고 향후 어쨌거나 인하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장기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됐냐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건 또 해외 투자 수요도 이렇게 줄었어요. 간접 납착률이 69%에서 전달에 비해서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은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 장기 전망한 거에 보면은 2025년 정부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12조 4천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12조 4천억이면 1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인당 내야 되는 이자 비용만 미국 국민 1인당 내야 되는 게 3만 7천 달러에 달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미국 채권 누가 막 파는 것일까? 그래서 중국이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전에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과거에도 좀 그랬었대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그 시점에는 없었지만 그때 있었던 분들 얘기로도 그때도 누군가 엄청 팔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됐고, 그때는 이제 일본 생명보험사가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생명보험 그럼 협회 이런 데서 성명도 내고 우리가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확인한 흐름은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 오히려 국내 수요자들이 더 많이 팔았대요. 미리 팔고 그런 흐름에서. 그래서 한 가지 시사점은 이렇게 달러가 꺾이고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갈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면 미국에서도 투자한 자국민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은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럼 그러한 흐름들이 뭉칠 경우에는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좀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거. 실제 펀더멘탈은 한 요 정도만 움직여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막 출렁이는 그런 흐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에 어떤 방향으로도 세게 베팅을 하기에는 저는 좀 조심스럽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흐름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게 뭐 노무라 증권인데 출처는 여기서 보시면은 일본 보험사들이 외국 증권을, 유가 증권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거랑, 그리고 해지를 얼마나 했는지 나타내는 건데, 이 파란색이 해지 레이시오입니다. 해지 비율인데 이 해지 비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 이것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대만도 그렇고 일본 보험사도 그렇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달러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얼마나 환율을 해지했는지 그거가 중요한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좀 시장 내러티브가 형성됐고, 그러면 해지를 안 한 것은 좀 불안할 것 같고, 그래서 대만 달러가 확 강해졌던 이유도 보험사들이 미국채 사놨다가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사는 거래, 그런 비슷한 또 프록시 거래들을 해갖고 그래서 강해진 경향이 있는데, 지금 흐름은 좀 기존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해지를 할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움직일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 서학개미들과 저와 같은 서학개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주식을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을까인데, 보면은 하우스홀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가계 41%고, 그리고 펜션 펀드는 10%, 그리고 해외는 18% 정도. 해외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또 미국 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애국심으로 사는 건 아니겠죠. 이들도 비중을 항상 조정을 하겠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누가 많이 사고 있는지, 그거는 최근에 3월달 TIC 미국 재무부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한 2달 정도 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이 제일 시끄러웠는데 4월 거를 보려면은 다음 달 이맘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3월까지의 추이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샀어요. 이 빨간색 흐름을 보시면은 코리아 있죠. 그래서 빨간색 샀고, 유로존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이렇게 많이 샀고, 많이 판 거는 뭐 캐나다, 그리고 중국도 많이 팔았고, 이 빨간색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 이 색깔 아닌 이런 기둥은, 이거는 전체에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초에도 그렇게 미국 주식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저가 매수를 들어간 것 같다. 이 통계상으로 많이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사점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저가 매수는 뭐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믿는다면은 그 관점을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달러화랑 미국 장기 금리가 진정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6월 FOMC가 이제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FOMC가 이제 주된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생각하는 거는 6월 FOMC는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시장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도표에서 인하 횟수가 올해 1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걱정하는 포인트는 FOMC가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는 맨데이트 중 하나로 또 장기금리 안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파월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금리가 만약에 급등할 경우에 우리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FOMC 앞두고서 만약에 이 내러티브가 이런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장기금리가 치솟는 상황이라면 그 FOMC 때는 좀 더 이게 강세 재료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때 보통 채권이랑 주식 비중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는 그리고 채권이 좀 더 약해지고, 그리고 채권이 오를 때는 주식이 약해지고, 이런 상관관계를 좀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상관관계가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부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채권 투자는 좀 더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만약 투자를 한다면은 채권보단 차라리 금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요새는 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려가 생길 때는 또 비트코인이 오르는 양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안으로서 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걸 안전자산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좀 쉽게 동의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위험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또 금이 좋은 이유는 미 국채보다 좋은 거는 인플레 차원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플레가 연준이랑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둔화되는 방향이기보다 오히려 반등하는 방향일 경우에는 채권에는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금을 갖고 있다면은 그럼 돈은 시중에 많이 풀린 거, 결국은 인플레라는 게 물건에 비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물 자산, 금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원유, 좀 이런 실물 자산의 매력은 좀 더 채권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이나 고려했을 경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은 미국 달러화가 약해지고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숨은 그림은 무엇이고 서학개미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